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진짜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오늘 뉴스가 아주 폭주여서 게시판을 한 번도 못 들여다봤는데요. 한두 가지 짤막한 좀 보고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뉴스가 많고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 재기용하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해주셨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견해들을 입장에 따라서 많이들 주셨습니다. 충분히 행간은 읽을 수 있었고 이해도 합니다. 길경식 이사가 강조했던 것은 아마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로 인한 국가경제의 몰락, 그것을 피해보자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좀 청와대발 기사부터 해서 좀 황당하고 웃기는데 굉장히 충성도도 높으시고 왕싸가지님이 아까 올려주신 기사 중에 하도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낮술 먹은 형사들이 길거리에서 주먹 다짐을 해가지고 112가 출동을 했다고요. 경찰들끼리 낮술 먹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112에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 100차가 출동했다. 이게 참 별별 일이 다 있네요, 요즘. 수원 남부경찰서 강력계 소속 29살 A 경장, 그리고 33살 B 경장. 아주 연부 역강한 한참 열혈방장할 나이인데 대로변에서 한 30분 동안 싸웠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친구들이 오늘 비번이어서 낮술 먹고 한 거는 저기 하겠는데 대판 싸움을 벌려서 그래도 징계를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왕싸가지님이 이 기사를 올리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경찰들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확 신분 바꿔버리고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해서 애쓰는데 잘 대접하자. 네, 마지막 두 줄 동감합니다. 경찰들이라도 좀 뻘짓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나라꼴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고요. 어저께 제가 공지사항 해드린 것 중에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조금 번거로우실 줄은 압니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일단 이메일을 한 장 써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성함, 전화번호, 그 다음에 하실 말씀 한마디로 청와대에 할 말 있다 이러도 되고 인사청문회 또는 세월호 이렇게 풀자 또는 다른 거 주변에 아무거나 좋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 발언되고 마이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현저하게 남을 구체적으로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시거나 그러지만 않아주실 거라고 그건 믿고요. 전화번호를 저희가 이메일로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개개인 선생님들, 청취자분들의 개인 전화번호는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은 개인 정보니까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공개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취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기탄 없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꼭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화제를 일으켰던 윤재석 프레시안 겸 중앙일보 전 국제부 터줏대감 30년쯤 하셨죠? 윤 위원님? 지금까지 치면 37년째입니다. 국제부 기자만요? 아니, 국제부 기자로서는 지금 한 27년? 네. 27년째. 아무튼 네. 그저께 전화 인터뷰가 이 청취자 게시판을 얼마나 뜨겁게 달군지는 모르시지요? 모르죠. 저는 아주 충격받았고요. 네.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열화와 같은 거에서 또 한 번 놀랬고요. 이분을 어떻게 하다냐, 그럼. 아닙니다. 예. 그나저나 그날 우리가 명성교회의 이 미스터리. 예, 오늘은 그런 거 빼고 예. 탈탈 털어서 예. 뼈다구만 추려서 팩트 위주로 가십시다.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은 명성교회를 끝장을 내야죠. 아니에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자의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그날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예. 김삼원 목사께서 목사가 우리 인사하시죠. 윤재석 예, 안녕하세요. 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예, 윤재석입니다. 여름 감기는
모도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참 제가 지금 감기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가 아닙니다. 증명됐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주 이틀간 윤재석의 국제 뉴스 브리핑을 하실 건데요. 그 뉴스 브리핑은 명성교회 건과는 다른 톤으로 평소처럼 매우 점잖게 해주시겠다고 저한테 굳게 약속을 하셨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명성교회로 돌아가십시다. 예. 김사만 목사하고 뭐 이렇게 1시간인가 얘기하면서 김 목사도 우리 윤 의원께서 교회 내부의 얘기를 기사로 써서 몇몇 사이트에 올린 건 알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항의나 이런 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가 그걸 알고 달가워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그 이후를 좀 이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날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서로의 그 30년 교유의 어떤 그 추억담 그리고 서로 참 수고 많이 했다. 나보고 그리고 저도 참 이 교계는 물론 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진력해 오신 목사님의 어떤 그 노고에 대해서 경하드린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이 대화를 했다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에 그 다음 날 22일 저녁인데 네. 그때 K 장로가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차 한잔 하자.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월요일 죄송하지만 아침에 차 한잔 하자. 나 시간 그런 말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뭐를 얘기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건의 개요.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그 K 장로와 K 목사 저의 마크맨입니다. 네. 저하고 같이 막 농담 따먹기 또 했습니다.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신앙 얘기. 그래서 3시간이나 무려 잡혀 있었는데 저는 바쁜데 지금. 네. 그래서 10시가 된 시점에서 제가 이제 나왔죠. 근데 네. 등 뒤에다 대고 집사님 기사 내려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그냥 나왔죠. 예. 네. 또 얘기해요? 그럼 계속 하셔야죠. 그러고 이제 마포에 있는 사무실로 차를 몰고 왔는데, 네. 11시쯤 됐죠. 네. 그때 전화가 옵니다. 고인의 큰 아들입니다. 예. 기사를 내려주실 수 없는지. 그래서 기사의 팩트가 틀리거나 왜곡 과장됐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법당국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하면 저는 가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고인 가족이 피해자일 텐데 네. 억울할 텐데 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습니다. 예. 거의 같은 시간에 우리 집사람한테 고인의 미망인이 전화해서는 윤 집사가 쓴 글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당신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저녁 때 김사만 목사가 윤 집사를 호출해서 호통을 치고 질타를 해서 윤 집사가 무릎 꿇고 사과를 한 후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실체적 진실은 우리 집사람이 알고 있겠죠. 예. 예. 오늘도 계속해서 집사람이라고 하시네요. 그 방송용으로 아니 부족하다. 애정 섞인 호칭이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냥 계속 하십시오. 예. 예. 또 얘기를 합니까? 당연하다니까. 아니 질문을 해야 내가 답을 하죠. 그냥 막 나 혼자 그럼 아니, DJ는 진행자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 그러면 네. 어디서부터 얘기를 비자금 조성 규모가 1,000억 원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죠. 얼마로 대략 추정하고 계십니까? 그냥 지금 그 몇몇 그 복수의 장로에 따르면 수백억 원인데 네. 1,000억 원 가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사망한 박 장로가 네. 개인적으로 그 돈을 유용한 것은 맞습니까? 그것도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네. 정황상 그렇게 보는 관측들이 교회 내에 많습니다. 그럼 아직 이건 기사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인을 허위로 공표한 것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사인을 그 왜곡된 사인을 유가족이 억셉트를 했다. 받아들였다. 네. 여기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교회 측과 유가족 사이에
굉장히 은밀한 니고시에이션이 있었다 이거죠. 뭔가 그러니까 협의가 한국말로 하면 짜응이 협상. 있었다. 그렇게 네.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이렇게 허위 발표에 대해서 유가족이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조금 야박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건 그 팩트 파인딩 또는 팩트 체킹의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뭐 노익장을 과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거고. 그렇죠. 그 영원한 현역이자 언론계 대선배가 쓴 기사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직 덜 익은 기사다. 예. 아직 밥이 덜 됐는데 소뚜껑을 먼저 열어버린 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일테면 사건의 구체적인 그 범행의 정황, 지금 중요한 것은 명성교회 그 유명한 김삼환 목사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액수를 특정할 수 없고, 그다음에 비자금 조성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고, 그다음에 고인이 된 그 투신 자살을 한 박 장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채 주변 정황만으로, 그러니까 물론 의심을 가질 충분한 상황은 되는데 이것을 아직 공개적으로 퍼블리싱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저께 말씀드리지만 손봉호 교수라는 분은 그분 자체가 굉장히 그 신뢰도가 높은 분이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의혹만으로도 이건 경천동지할 한국 교계를 뒤흔들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에게 이강윤의 오늘이라는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다루려면 최소한의 육하원칙에 대입시킬 팩트는 갖추어야 되잖아요. 의혹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 의혹 자체보다는 정황 가지고 이 의혹을 끼워 맞출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입증해 주십사. 그러니까 이번 주 초죠. 이번 주 초. 지금 주말에 아닙니까? 주말에. 이번 주 초에 혹시 김성은 님이라고 아세요? 예전에 국방부 장관을 4년 11개월 가장 길게 지금 김관진 장관 뭐 네 번째 뭐 장수 장관이라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은자 쓰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아주 독실. 해병대 사령관 출신인데 굉장히 독실한 장로입니다. 이 굉장히 DNA상으로 좀 이상하죠. 저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분의 자제분이 또 굉장히 독실한 분이 계신데 김영환 장로입니다. 명성교회 장로죠. 명성교회요? 이분을 위원장으로 한 대책위원회가 생깁니다. 무슨 대책위원회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제 수요일 날 오전에 긴급 당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근데 아무런 뾰족한 결론이 나질 않으니까 저녁 때 수요 예배 후에 또다시 2차 긴급 당회가 열렸습니다. 김 목사 주재로요? 그건 모르겠죠. 물론 당연히 당회장은 김 목사이기 때문에 필참 멤버. 필참 멤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유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부 당회장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두 번의 긴급 당회와 대책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였냐는 것을 제가 복수의 장로님들로부터 청취한 결과, 물론 제가 청취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보가 왔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심장마비로 사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보도. 지금 뭐 한 개죠. 한 사람으로부터 그 보도가 계속되는 건데. 윤재석 기자. 이것을 어떻게 이 교계 내지는 다른 언론들이 받질 않도록 봉쇄하느냐에 대한 대책을 수기한 겁니다. 지금은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단계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관계없죠. 저는 오불간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해진 거 아닐까. 왜냐하면 평소에 열리지도 않던 긴급당회라는 걸 두 차례나 열고 대책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다는 것은 예컨대 필자를 한번 어떻게 죽일 거냐 이런 대책을
논의했겠죠. 물론 굉장히 불가능하겠지만. 어제 일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에 약 30년 전부터 꾸준히 성실하게 매우 충성도 높게 다니시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윤재석 집사이자 교회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을 기사로 써서 공개해버린 윤재석 기자. 입장은 좀 다르겠죠. 예, 교회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모종의 회유나 뭐 압력이나 또는 귀하 윤재석 집사가 알고 있는 사건의 정황과는 달리 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뭐 사적으로라도 백브리핑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백그라운드 브리핑. 예. 없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표현 중에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뭐요?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엉성하게 엉망으로 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무슨 유아부 영어도 하고 막 뭐 이런 거 많이 했다고 첫날 말씀하셨잖아요. 유아부는 아니죠. 영재학교 뭐 이런 거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 영어 실력 알잖아요. 이 영어 실력까지 했습니다. 됐어요. 지금 그건 논점 일탈이고. 그래. 또 이렇게 계속 질문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점에서 사건이 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아주 사랑하는 모 방송 매체의 국장으로부터 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미치겠다. 그런 얘기는 빼고 그냥 왜냐? 전화의 핵심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도 빼고. 김사만 목사가 예. 그 매체의 CEO에다 대고 네. 내가 그 매체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오랫동안 맺었는데 기독교 방송이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지. 그건 알겠습니다. 보호해야 되잖아. 예. 아니 그랬는데 예. 막 취재질을 한다. 보도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중에서 아직까지. 근데 이렇게 취재질을 하면서 나를 괴롭혀도 되나? 취재질? 응. 아니 그렇게는 표현은 안 했지만 예. 하여튼 마구 취재를 하잖아요. 복수에 네. 기자들이 막 부동산 등기부도 막 띄워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후속 취재를 해야 되니까. 예. 여태까지 한 번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만.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믿느냐 윤재석 말을 믿느냐. 김 목사가? 응. 네. CEO한테. 그랬답니다. CEO의 답변은 뭐였답니까? 글쎄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아니.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예. 거기도 보도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죠. 보도국 기자들이 분기탱천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거, 외압이 들어오는 거야 취재에 대해서. 네. 이거는 거의 KBS 사태 비슷한 거지. 예. 그래서요? 네, 얘기를 또 질문을 하셔야지 제가 답변을 하지. 저는 시종일관 질문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왜 지금 단계에서 기사가 되느냐. 아직 뜸이 덜 도른 밥에 소뚜껑을 미리 연 것 아니냐. 그래서 예. 또 하나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책위원회의 소속원 중에 한 사람이 K 장로라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주로 기독 언론하고 아무래도 관계가 많잖아요. 네. 교회가. 그러니까 기독 언론들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창구 역할을 해오던 친구예요. 예. 물론 언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인데 예. 얘가 지명이 된 거죠. 담임 목사에서 네가 좀 처리를 해라. 근데 이 친구가 불행히도 이 언론계에서 그리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기자가 딱 보니까 그 친구 전화번호거든요. 전번이거든. 예. 그러니까 전화를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위원회의 활동이 굉장히 지금 무위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윤재석 위원께서는 예. 30여 년간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내부 사정을 매우 소상히 알 수 있는 위치에 계시고 당회장인 김삼환 목사와의 그 신도와 당회장 목사를 떠나서 개인적 친분도 상당한 것으로 거의 형 동생 개념으로 보면 되죠. 호영호제까지는 안 가도 형 동생. 회에는 두 분이 서로 사랑한다 그런 얘기까지 이것까지 농담이 이것까지. 근데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아무튼 그런 걸로 미루어 봐서 그러면 김삼환 목사가 최소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비자금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테면 그 교회에서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수법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우선 명성교회는 여태까지 한 번도 34년 창립 후 34년 동안
재정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성도들한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를 받을 의무도 없나요? 원래는 감사받을 의미가 없죠. 교회라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네. 교회는 특히 대한민국 교회는 완전 프리입니다. 네. 미국 교회 안 그렇습니다. 네네. 텍스 꼬박꼬박 내고 감사받습니다. 그렇지만 예.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로 치외법권적인. 그럼 쉽게 말하면 한 주일에 그 11조 등 아무튼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니 대략 개수는 알 수 있죠. 대략 얼마다. 왜냐하면 성도수 곱하기 대략 있잖아요. 근데 각자 내는 금액이 틀릴 텐데. 그래도 이 평균이 있죠. 평균 예. 대략 추정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캐톨릭은 뭐 1,000원 내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00 곱하기 해가지고 성도수 이러는데. 그러면 교회 내부의 연말이나 반기별로 무슨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얼마를 썼고 이를테면 성전을 짓는데 얼마를 썼다거나 어디 재해를 당한 지역에 성금을 얼마를 냈다거나 해서 그 회계를 공개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까? 뭐 이른바 우리 회계상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뭐 손익계산서는 아니겠지 뭐 대차대조표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죠. 그거를 또 신자들이 요구하지 않나요? 요구하지 않죠. 감히. 감히. 저는 이제 이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죠. 네. 이건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수십 년간에 걸쳐서 모종의 돈이 쌓여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비자금이라는 게 원래는 정상적인 회계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을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만들어서 물건을 안 샀는데 산 것처럼 했다거나 과다 계상하고 그 차액을 모은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종의 자금은 비자금이라고 굳이 비자를 붙일 필요도 없는 거네요. 아니 그런데 이제 회계보고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요. 그거는 또 이제 그 재원이 네. 그 자금이 어디서 들어왔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별세하신 박모 장로님께서 원래 교회 재정 장로라 하면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그 장로입니다. 물론 급여를 받고 교회 재정이랑 그나마 그래도 클리어하게 될 거예요. 뭐 성도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서 거기서 일부 그리고 또 다른 원천에서 재원에서 일부. 예컨대 우리가 건축을 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여기도 이제 한 900억 들여서 했는데 여기가 어디? 명성교회. 명성교회도 새 성전을 900억 들여서 샀는데 900억 원이요? 그것도 제 땅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야단 맞았잖아요. 뭐 서초동에 2천억 원인가. 근데 사실 서초동 땅값에다가 뭐 그러면 2천억 별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는 강동구 명일동이고 자기 땅에 제 땅이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규모의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새 성전하고 사랑의 교회 새 성전하고 규모가 비교해 보면 작습니다. 이쪽이. 뭐 예컨대 예컨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윤재석 의원께서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몇 가지 기본 팩트가 그러니까 팩트를 다 특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쓰신 최종적인 목표는 사회에 대형 교회들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게 아닐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이전에 사실은 그건 그렇게 되면 저도 굉장히 아픔이 커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못난이 삼형제 교회님 해가지고 뭐 여의도 순복음 해가지고 이 사회에 짐이 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교회, 여태까지 굉장히 모범적이었다고 평가되던 교회가 또 하나의 짐이 된다. 그럼 저도 개신교인으로서 참 슬픈 일이죠. 저는 그 교회가 건강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북한 사회에 있는 북한 주민처럼 입을 다물거나 그 겁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겁박에 의해서 움츠려 들어서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 내에서만이라도 그것이 클리어하게 공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충정이었죠. 공포요? 공표. 이런 많은 의구심들이 예를 들면 심장마비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그런데도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의 공포를 믿죠. 교회의 공표를 믿고 있습니다. 그 투신자살한 박모 장로의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닐 것이지만 심장마비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밝힌 거에 동의했다는 것은 뭔가
구린 점이 있거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좀 이따 하고. 좀 이따가 아니라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해야 돼요. 왜냐면 예. 심장마비 자꾸 진행자도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찰의 사고 처리 제가 수습길자 할 때 기억으로 보면 네. 사망 진단서를 뜰 때 1차 사인, 2차 사인, 3차 사인 이렇게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마지막에 최종 3차 사인은 다 똑같죠. 심장마비. 예.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럼 한 가지 팁을 사인. 드릴게요. 예. 뭐냐면 어제 당회에서 네. 긴급 당회에서 예. 유서가 세 장이 아니라 네. 세 건에 세 별도에. 건. 이거 나도 발음 잘못하네. 이게 단위를 잘못했네. 세 건에. 예. 그러니까 유서가 각각 다른 별도의 3건의 유서가 발견됐다. 자, 근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뭐죠? 유서의 수신인이 수신이 누구겠어? 다 다른. 하나는 김 목사? 가족이지. 가족. 우선 가족이죠. 예. 그다음에 담임 목사.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장로니까 장로들, 신도 또는 장로들 한테 예. 주는 이 유서. 근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분이 유서를 미리 작성할 수 수가 있을까? 없죠. 예, 없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서 내용은 공개가 됐습니까? 그건 말이라고 하십니까? 기자하신 분이. 그러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런 거를 알아내셔야 기사를 쓰시는 거지. 지금. 무능한 기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장하시는 바는 뭡니까, 지금? 교회 내의 건강성. 제가 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아까 이 훌륭한 명성교회가 다시 근데 제가 과문하거나 또는 잘못 들어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김삼환 목사는 매우 문제적 목사이고 그래서 사실 기독교를 깊이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은 명성교회에 대해서 그닥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맞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맞다는 얘기예요. 옳게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죠. 영어에서 yes 그러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불행하게도 그 성도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한 클로즈드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김삼환 목사는 거의 김정일 수준의 디그니티, 이건희 수준의 디그니티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교회 내부에서. 그러니까 감히 그분의 말 한마디를 거역할 사람이 없는 거죠. 딱 한 사람 빼놓고.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어쨌거나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니까 오늘은 이제 명성교회 얘기는 오늘로써 어때까 종집을 찍어야 됩니다. 일단 한 문장으로 이번 이것을 폭로하고 이것을 기사로 쓰신 그것을 딱 30초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개신교회가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되겠다. 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께서 윤재석 위원의 이렇게 사진까지 막 왕싸가지님 아주 심각한. 근데 사진 제일 못생긴 걸 사회부 기자 수준인데요. 자, 청취자분들께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교회의 기사는 들으셨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익은 것은 아니고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단초는 마련해줬다. 오늘 그 문제 제기를 한 윤재석 기자를 모시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